지금 1, 2기 신도시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량을, 그것도 5년 안에, 그리고 연평균 11만 6천 호보다 더 많은 27만 호를 5년 동안 계속 착공을 하겠다? 과연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97 공급 대책. 관전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그래서 집값이 실제로 잡힐 것인가?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요. 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이 5년 내 130만 호의 착공이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공급 계획이라면 수도권 집값, 분명히 안정화되리라 봅니다. 아니면 탁상에서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허무맹랑한 계획만 세운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안정화될 것인지 그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97 부동산 공급 대책 5년간 135만 호인데요. 크게 이 5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해서 약 19만 호를 더 추가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로 인해서 약 42만 5천 호를 착공하겠다.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서 17.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래 질서 확립 및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건 제가 하나씩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가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번에 국토부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도권에서 매년 비아파트와 공공주택의 착공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10년 평균으로 했을 때 비아파트 착공은 6만 9천 호, 그 다음에 공공주택은 4만 7천 호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은 약 11만 6천 호의 수도권 착공 물량이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평균 착공, 즉 11만 6천 호 곱하기 5년에서 58만 호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97 대책에서 나온 추가적으로 78만 5,100호를 더 많이 착공하겠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게 약 135만 호가 공급이 된다. 이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직접 시행 물량이 5만 3천 호,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효율화, 즉 용적률을 더 높게 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약 한 7천 호. 그 다음에 이 비주택 용지는 이 상업용지랑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이 용도 전환을 정례화시켜서 약 15,000호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게 약 11만 4,000호 추가 공급하겠다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공공택지, 그 다음에 우수입지, 서울 남부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요렇게 해서 11만 4,000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뜯어보면 여기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LH 주택 용지가 있으면 이거를 첫 번째로 직접 시행을 확대해서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토지 이용 효율화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 전환 정례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거기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상가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이제 주택을 늘리겠다. 요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땅이니까 용도만 변환시키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것들 있죠. 부지 확보 단계에서 보상 이주 철거 문화재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남부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보면은 서초구에 서리풀 2만호, 과천에 1만호에서 29년도에 착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저도 여기 보니까 일단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서초구에 서리풀이랑 과천에
두 개 합쳐서 3만호. 요 지역 같은 경우는 29년 착공이니까, 예, 요런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해당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요게 약 한 38,100호가 되겠습니다. 요거 좀 빨리 추진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메인 공급 대책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통해서 약 한 42만 5천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뭐 도심 내 노후시설이라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6만 호 플러스 이제 알파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에서 2만 3천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2만 8천 호. 그 다음에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약 한 3천 호. 그 다음에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4천 호. 뭐 철도역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유휴부지를 연합 기숙사로 해서 약 한 2천 개의 기숙사를 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36만 5천 플러스 알파를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에서 5만호,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네, 분당, 일산, 평천, 뭐 삼본, 중동 이렇게 되겠죠. 정비사업 개선해서 6만 3천호를 빠르게 착공시키겠다. 빈집 정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18,000호.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해서 23만 4천호.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해서 23만 4천호를 더 빠르게 착공하겠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인지는 뭐 명확하게 안 나타났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해서 또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여기도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고요. 이걸 다 통틀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42만 5천호를 추가적으로 착공을 5년 내에 하겠다라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예, 그냥 계획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쭉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만 공급하면 되냐? 아니죠. 민간에서도 주택 공급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개선해서 17만 1,000호를 추가 착공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보면은 주택사업의 규제 합리화,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조금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냥 규제를 합리화해서 좀 빨리빨리 인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보통 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에서도 돈을 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그 대출 여건들을 좀 자금을 잘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속 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해서 약 17만 1,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는데, 여기 보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이게 14만 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서 다세대 빌라를 지어, 예를 들어서 8가구, 16가구 뭐 이런 다음에 처음에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고 착공할 때 바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한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바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약정을 하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거를 사주는 게 확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얼마에 팔 거란 게 확정된 상태에서, 즉 원가 대비 마진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건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게 기존에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계속 진행은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소규모 건축업자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이런 특히 이런 빌라의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해서 비아파트 공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용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1만 5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매입 임대라고 해서 단기적 공급 효과가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호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건 민간이 착공하는 거예요. 민간이 이렇게 지어서 바로 착공할 때부터 정부에서 그걸 사준다라는 약정을 맺고 진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충분히 현실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그러면 이 신축
공급된 주거용 주택이 과연 얼마에 이제 살 것인지, 그러면 이 개발업자, 민간의 개발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마진이 나와야지 이걸 살 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과연 정부에서 그거를 충분히 자금적 여력이 있어서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그거는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와 관련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이런 실제로 신축을 해서 LH에 매입 약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좀 시도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LH 가서, 협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매입가입니다. 매입가. 정부에서는, 특히 LH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격을 깎아서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개발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자초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정부에서 14만 원 하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축 단가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개발업자들의 마진을 확보해 주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할 건지, 아니면 그냥 후려쳐서 가격을 낮게 할 건지.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도 민간에서 진행을 안 하겠죠.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2번이에요.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해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내용을 보면은 이 공실상가 등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경기 변동 등으로 도심의 공실상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 탄력적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시설로 활용 필요. 도심 내 공실상가 업무시설, 여기서 업무시설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도 변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언제까지? 26년 2월 달에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2기 신도시 쪽에 가인 공급되었던 이 공실상가, 그 다음에 최근 202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과도하게 공급된 이 지식산업센터의 이 공실 문제들이 요 지금 26년 2월에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요거는 사실 이미 다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충분히 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바닥 난방 정도만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업시설에서 주택 주거용지를 용도 변경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이 주차장 대수거든요. 이 주차장 대수를 또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줄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공실 상가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던 분들께 하나의 굉장히 좋은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상가에서 주거용으로 갔을 때 이 주거용 주택에 대한 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여기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로 보이고요. 요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사실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예산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많았던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이죠.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 숙박시설 약 1만 실에 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원하여 주거시설을 확충하겠다. 결국 말 많았죠. 생숙을 뭐 오피스텔 해주네 안 해주네 말 많았는데 결국은 뭔가요? 지금 주택수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 다 용도 변경, 용도 전환 다 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정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지어지고 그냥 용도만 딱 바꾸면 되니까 충분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또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하겠고 뭐 등등등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요것은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불법 안 저지르면 되잖아요. 우리 불법 안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시장의 수요관리 내시라. 그 결국 또 대출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대출을 더 쪼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뭐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하겠다. 그 다음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를 하겠다. 이 내용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대출 관련된 내용 먼저 볼게요.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를 해서 규제 지역은 현행은 50%인데 40%로 또 줄이겠다. 비규제 지역은 똑같이 70% 똑같고 이제 시행은 바로 9월 7일 날 발표를 해놓고 9월 8일 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요일 날 발표해 놓고요. 월요일 바로 시행한다고 했고, 즉 대출 더 쪼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의 대출 LTV를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은 현재 현행 30%인데 이제 아예 대출이 안 나오게끔 막겠다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은 0%, 지방은 똑같이 60% 나온다. 근데 어차피 사실 이게 매매 사업자, 특히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아파트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 특히 지방 아파트 단타,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매매 사업자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서울 수도권의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단타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요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전세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다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쭉 다 읽어봤어요. 요거 있죠?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게 좀 52페이지 되는 것들을 한번 쭉 계속 읽어봤어요. 다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부가남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현 가능한지, 허무맹랑한 그냥 계획일 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두 개의 표는 뭐냐 하면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그런 신도시 개발 편람 매뉴얼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고요. 이게 뭐냐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 동탄 1, 동탄 2,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총 10개 다 합쳐서 15개 1, 2기 신도시의 전체 세대 수와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는지 이 국토해양부 자료를, 그 당시에는 이제 2010년도에는 국토해양부였으니까요. 공신력 있는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총 5개 신도시를 다 합치면은 31만 9천 호고요. 그 다음에 이 5개 신도시가 전부 개발이 완료됐는데 평균적으로 약 5.8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10개고요. 얘네들은 총 60만 8,200호였고 개발 기간은 14.2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신도시 모두 합쳐서 92만 7,200호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5년 만에 135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5년 안에 135만 호. 그리고 정부 자료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도권에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1만 6천 호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부 계획은 매년 27만 호를 5년 동안 착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 지금 1, 2기 신도시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량을, 그것도 5년 안에, 그리고 연평균 11만 6천 호보다 더 많은 27만 호를 5년 동안 계속 착공을 하겠다?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게 1기 신도시 때는 5.8년이 걸렸는데 2기 신도시는 이제 14.2년이 걸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1990년대에 들어선 1기 신도시에 비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된 2기 신도시, 이때부터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 문제라든지 이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2020년대를 살고 있고 2025년이잖아요. 근데 5년 안에 135만? 이게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합쳐봤자 90만 호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요런 1기 신도시급을 3개를 한 번에 지금 5년 안에 짓겠다는 거고, 그냥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건 좀 현실성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산술적으로 연 착공 물량이 11만 6천 호인데 지금 매년 27만 호, 약 2.3배를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삽을 떠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건설 붐이 분명히 불어닥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건설 원가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건설 원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건설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가 필요하죠. 자재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재, 시멘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래도 필요합니다. 이런 원재료가 평균 대비 2.3배씩 5년 동안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원재료가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장비는요. 장비. 뭐 아파트 짓는데 그냥 사람 가가지고 삽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장비 들어가잖아요. 예, 삽 대신에 굴삭기가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 있어서 타워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자재를 다 옮기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건설 자재로 옮기고 이젠 다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 임대가도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력은요. 건설 노동자가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저도 서울에 아파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분들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분들이 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 우즈베키스탄 그분들이 오셔갖고 실제로 우리 아파트 공사를 다 하셨습니다. 예. 한국에는 진짜로 주택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 인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령화, 노령화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공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부에서는 뭔가요? 지금 안전사고 나면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안 나기 위해서 또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건설 원가에 다 포함이 되고 이 원가는 상승하고 분양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는 또 당연한 그런 수단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정부는 이런 여력이 될까요? 그리고 LH 직접 시행 물량도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감당 가능할까요? 이 치솟는 건설 원가가 감당이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묻고 싶어요. LH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직접 시행을 한다? 사람 있나요? 이거 너무 정부에서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를 뭐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건설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시공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LH 직원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LH 가면 빨리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민간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뭐 정부가 자기가 막 좀 하겠다는 물량도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결론은 현실성이 낮아 보입니다. 낮아도 많이 낮습니다. 매년 27만호 착공, 연평균 착공 물량 대비 2.3배를 5년 동안 계속한다? 아유, 말이 안 돼요. 현실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돈 안 들이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현실성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이런 규제라든지 용도 변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는 결국 전자결제 해가지고 그냥 진행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크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비주택 용지. 이제 2기 신도시 내에 있는, 그 다음에 또 3기 신도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LH에서 그림을 다 그려서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공공용지, 여기는 주거용지 이렇게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그림을 그려 놓아요. 땅마다 용도를 다 지정을 해 놓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LH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거용지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상업용지를 파는 게 이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상업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2기 신도시에 터지면서 상가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공실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신도시에도 이제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여전히 빈 땅인 것들은 용도 전환을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상업용지를 줄이고 그 물량만큼을 아파트 용지로 해주겠다. 이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는 설계, 지구단위 계획만 변경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충분히 바로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실상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을 해서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돈 안 들어가요. 누가 돈 들어가냐? 상가 건물주나 지식산업센터 건물주가 돈이 들어갈 뿐입니다. 뭐 해야 되죠? 난방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난방 깔아주는, 그거 누가 하겠어요? 각각의 상가주나, 각각의 부동산 주인들이 진행을 하겠죠. 그래 되면 요것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는, 왜냐하면 다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그거만, 용도만 바꾸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보일러 업자나 그냥 난방 이거 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 일감 많아지시겠네요. 그리고 공실상가로 좀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임대인 분들께도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인 자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135만호 착공 계획은 현실성은 낮고요. 요게 저의 최종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야심찼으나 현실성은 없습니다. 연평균 착공 물량의 2.3배를 5년 연속 진행한다. 자재, 장비, 인건비 모두 상승해서 분양가가 상승하든 정부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급 의지만큼은 알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대책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